살다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확신했던 선택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흐릿해지는 경험 말이죠. 몇 달 전엔 너무나 명확했던 판단이 어느새 의심스러워지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이 현상, 우리 모두 한 번쯤 겪어봤을 텐데요. 오늘은 왜 우리는 과거에 내렸던 결정을 끊임없이 재검토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습관이 우리 삶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드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연인과의 이별을 생각해봅시다. 석 달 전쯤 당신은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때는 정말 확실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점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죠.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합의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상대와 몇 번의 데이트가 별로였고 혼자 빨래하고 공원 산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재치 있고 똑똑했는지, 다정하고 따뜻했는지가 자꾸만 떠오르죠. 그래서 오늘 밤쯤 아무렇지 않은 척 문자 한 통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다른 예시를 볼까요? 작년 여름 해변 리조트에서 그다지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웠고 사람들도 많았고 딱히 즐겁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엔 서늘한 곳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고 날씨가 몹시 추워지자 상황이 바뀝니다. 따뜻한 남쪽 바다가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년엔 다시 해변으로 가볼까 하는 마음이 슬금슬금 고개를 드는 겁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특정 분야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 일은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는데 그 짧은 대화가 뭔가를 자극한 거예요. 어쩌면 다시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결정을 내린 시점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판단력은 점점 더 흐려지고 왜곡된다는 사실이죠. 이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마음에 매우 유용한 기능 때문입니다. 바로 고통을 잊어버리는 능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반려동물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능력, 파산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 회복력, 소득이 줄어도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탄력성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같은 정신적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능력이 너무 잘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서 삶에서 제거했던 전 연인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지고요. 만나면 5분 안에 여전히 짜증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될 지인에 대한 기억도 부드럽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왜 과거의 판단을 해체하고 의심하기 시작할까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진실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졌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외로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슬픔이 억누를 수 없이 밀려오고 고립감이 압도하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할 때 우리는 의심에 굴복하게 됩니다. 7주말을 거의 혼자 보내면서 데이트 앱에서 계속 거절당한 뒤라면요? 당연히 전 연인의 장단점에 대한 우리 판단이 흔들리기 시작하겠죠. 사회생활이 절실하게 그리운 상황이라면요? 물론 그 친구의 실망스러웠던 성격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번엔 다를 거라고,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불공평했던 건 아닐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 안에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개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목소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을 수정하려는 게 정말 정확한 판단 때문일까? 아니면 그냥 편한 쪽으로 해석하려는 거일까? 하고 말이죠. 우리를 압박하는 모든 심리적 압력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래된 격언 하나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알았던 것을 믿으세요. 지금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결정을 내린 당시에 우리는 상황에 훨씬 가까이 있었어요. 문제의 본질을 직접 경험하고 있었고 고통이 생생했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당시엔 왜 그 관계를 끝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행동 패턴들, 소통의 문제점들, 가치관의 차이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디테일들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해변 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땀에 흠뻑 젖어서 사람들에 치여서 비싼 돈 내고 별로 즐겁지도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는 여기 안 와 하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 순간의 판단이 정확했던 겁니다. 직업 선택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그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그 분야의 스트레스, 보상의 불균형, 성장 가능성의 한계를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편집 작업을 시작합니다. 불편했던 기억들은 흐릿해지고 좋았던 순간들만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이건 생존을 위한 뇌의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잘못된 결정으로 이끌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과정이 완전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객관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감정 상태가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는 감정은 과거 관계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좋았던 면들을 확대합니다. 추위는 더위의 괴로움을 잊게 만들고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어려움은 이전 직장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결정을 절대 재검토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재검토의 동기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새로운 정보나 관점을 가지고 재평가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현재 상황이 불편해서 과거가 더 나았다고 착각하는 걸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만약 당신이 외롭고 지쳐있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과거 결정을 재평가할 적절한 시점이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내린 판단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때야말로 원래 결정을 내렸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당시의 이유들을 차분히 되짚어봐야 하는 겁니다. 일기를 쓰는 습관이 이럴 때 정말 유용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두면 나중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걸 다시 읽어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자신이 남긴 기록은 시간이 왜곡하기 전에 진실을 담고 있으니까요. 물론 모든 결정이 영원히 옳은 건 아닙니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바뀌죠. 실제로 재고해야 할 때도 분명 있어요. 중요한 건 그 구별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진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걸까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이나 상황이 실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당신 자신의 우선순위나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현재에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라면 그건 재평가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도피의 신호죠. 그리고 과거로 도피하는 건 거의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린 그 순간 당신은 가장 명료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고 고통을 느끼고 있었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명료함이 흐려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판단이 더 정확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거리가 멀어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과거의 결정을 의심하게 될 때 잠시 멈춰서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을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 하고요. 정직한 답이 나온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때의 결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인생은 충분히 복잡합니다. 잘 내린 결정까지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더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과거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지금의 불안정한 감정에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랍니다.